자, 그럼 예성문제 보기 전에 그 한 통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그 321페이지 그 마지막 단락을 좀 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인조반정 해가지고 그 서인의 주도권을 장악하면서 그 당시 서인이 두 가지 원칙을 내세웠죠. 순유살림하고 국군몰신 두 가지 강령을 포방을 했고 남인 세력들과 이제 같이 정치를 하는 그 이제 그 공정관계 유지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22페이지 넘어가 보면 그 예손동쟁이 쭉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손동쟁 관련된 부분은 그 최근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죠. 송시열과 관련돼 가지고 그래서 나올 수 있는 부분이에요. 요거 부분이요. 한 3번 정도 나왔는데 요거 한번 읽고 시작할게요. 그 다음 분 그러나 남인의 선장도 이렇게 했고요. 그러나 남인의 성장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어서 서인이 주도하는 전국에서도 남인은 꾸준히 진출하였고 이렇게 하여 쌓아진 정치적 기반 위에서 서인과 두 차례 예송을 벌이기에 이르렀다. 즉 효종이 사거하자 인조의 계지 이인 조대위의 회폭기간이 쟁점으로 되었는데 이때 송시열 등 서인은 효종이 인사가 아님을 들어 기년설을 개진하였고 이에 대해 윤휴, 허몽 등 남인이 3년설을 들고 나옴으로써 논쟁이 일어난 것이었다. 여기서는 결국 기년설이 채택되어 서인의 위치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현종 말년에 효종비가 사망하자 다시 조대비의 복제가 문제가 되었는데 이번에는 서인의 대공설과 남인의 기년설이 대립하다가 결국 남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짐으로써 전국은 역전되고 남인이 요새를 차지하게 되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예송동제로 들어가기 전에 좀 보면 그 당시에 이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17세기 넘어가면서 이제 그 전후 사회 질서를 붕괴를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그것을 복구시킬 것이냐라는 것이 그 당시 지배층의 하도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 복구시키려고 하냐면 성리학적인 어떤 지배 질서를 강화시키자. 그래서 예전에는 성리학적 지배 질서라는 것이 정치적 영역에서만 이제 적용이 됐고 좀 형식적으로 적용되는데 이제는 실질주의고 생활 영역까지 확대시킬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강화시켜가지고 사회를 무너진 그 신분제 사회를 복구시키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종법이라든지 예법 같은 걸 강조를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조선 전기까지는 간행어만 여겼던데 이걸 마땅히 해야 할 당위로 이제 인식하게 되고 그 다음에 생활 구봉으로서 여러 가지 정착이 되죠. 성장적 가치관이. 그래서 친형제도라든지 문중이 형성된다든지 접장자가 우대한다든지 그런 것도 있고 주자간의 주석집 같은 걸 편집하는 등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근데 이런 성리학적 지배질서 강화대에서 그 서인이나 남인은 공통적으로 공유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 방법론에는 좀 달라요. 예를 들어 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보수적인 어떤 체제 기업론을 내세우죠. 그 주자 성리학을 절대화시켜. 그리고 공치주의를 내세워가지고 왕권보다는 신권을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있고, 근데 이게 바로 난임 같은 경우에는 그 진보적인 체제 개혁론을 내세우죠. 그래갖고 주자 성리학 외에도 뭘 또 내세우죠? 육경. 그래서 육경 같은 걸 내세워서 좀 주자 성리학을 좀 유통성 있게 해석을 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나가서 아예 일부 세력들은 그 성리학 자체를 이제 안 보고 육경을 중심으로 하고 재해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송시로부터 삼원난적이라고 이제 평가받는 사람들 있죠. 윤유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있는데, 물론 서인이 좀 보수적이고, 남인이 좀 약간 진보적이다. 이런 이제 체제를, 이제 그 종전의 국가제도의 입장에서 이제 보고 있어요. 물론, 요것도 문제가 있어. 왜냐면, 남인 같은 경우에는 진보적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그 영남남인 쪽이 아니라, 좀 근기남인 쪽이에요. 근기남인. 근기남인은 그 어디 부분이요? 서울 부근에 있는 남인 세력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세력들은 원래는 자체 남인이 원래부터 남이었던 사람이 아니고 서북계통의 남인들이에요. 서북계통, 그 북인계통의 이제 남인들인데 이 세력들이 이제 뭐냐면 나중에 정치 세력으로서 이제 없어지게 되면서 남인으로 통합하게 되죠. 근데 이 북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좀 현실적인 그 사고방식이 많기 때문에 좀 체제 개정적이고 그 개혁적인
그런 것들 내세우게 되거든요. 그때 보통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영남남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죠? 보수적이죠. 그래서 이 구도에서 이제 서인은 뭐냐면 보수고 남인은 진보다 이런 식의 이제 구도는 좀 전체적으로 보기는 좀 어렵다. 자, 하여튼 이렇게 서인과 남인이 어떤 그 체제 그다음 성리학적 지배 질서를 통해서 그걸 어떻게 사회를 복구시킬 것이냐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인식 차이가 좀 있었다. 좀 나중에 뒤에 얘기하겠지만 그 인식 차이가 어디에서 포출된 거죠? 예속 논쟁에 포출된 거죠. 그러니까 예속 논쟁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그 뭐냐면 공리공단 그런 논쟁을 받고 쓸모없는 논쟁을 받지만 이게 그게 아니라 이 논쟁 자체는 그 밑바닥에 서인과 남인이 어떻게 하면 전후질서를 어떻게 복귀시키고 앞으로 그 미래에 나갈 방향을 결정할 것인가 이런 것들 논의했고 이런 것들의 한 가운데 예속 논쟁이 표출됐고 서인과 남인의 생각들이 이 예속 논쟁에 반영됐다 이런 것들이 학계의 의견이에요. 학계의 의견인데 제 생각은 말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앞에서 서인과 논의 쓸데없는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학계의 의견은 그래요. 예. 그러면 그 이제 예속 논쟁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죠. 아 잠깐만요. 자, 그럼 예속 논쟁의 이제 배경을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서인과 남인의 학문 정치적인 차이. 그러니까 서인들은 이제 어떤 계통이죠? 이의 계통이죠. 이. 그래서 이의 이통기국론 이런 것들 내세웠고 남인은 이항 계통이죠. 그래서 이항의 이기 호반설 이런 것들을 이제 봤다고가 어떤 정치 노선의 차이가 예론에 반영이 됐고 앞에 이제 완전 국가제조. 그러니까 제조라는 것은 뭐냐면 이 양날을 거쳐갖고 이제 사회가 무너졌잖아. 조선이라는 사회가. 그걸 다시 복귀시킨 거야. 조정이라는 걸 다시 복귀시키는 그 논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성리학적 가치관을 통해 복귀한 건 당연한 건데, 공통적으로. 근데 거기에도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이 포출된 것이 예속 논쟁이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속 논쟁 사건 밑에는 구조적 배경이 같이 있다는 걸 보시고요. 그러면 예속 논쟁이 왜 일어났냐? 이제 그걸 보기 전에 그 이제 정치 그 내용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속 논쟁이 이제 그 왜 일어났냐면 일단은 호종이 그 첫째 아들로 즉위하는 게 아니라 둘째 아들로 즉위했죠. 여기 근본적인 거야. 그래서 선조는 선조는 이제 적자가 두 명이 있었어요. 두 명이 있었는데 하나는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소현세자. 소현세자 아시죠? 네. 복림대군. 인조. 아, 맞아. 죄송해요. 선조였다. 인조. 헷갈렸어. 자, 인조가 두 명 있었죠? 소현세자, 복림대군. 이게 두 명 있었죠? 근데 이 사람이 인지로 갔잖아요. 근데 이제 소현세자가 인지로 갈 동안 그 심양을 갔었는데 그 옆에 이제 그 부인이 강씨라는 그 분이 있었어. 그분과 함께 이제 뭐냐면 여러 가지 그 경제 활동도 하고 그다음 청나라 여러 가지 문자들을 받아들이고 또 여기 동의도 하고 공감도 하면서 했죠. 자,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그 인조가 좋아했겠어요? 안 좋아했다. 왜냐면 그 청나라는 자기 원수잖아. 그리고 삼존조 치욕을 뭐냐면 안겨줬던 그 사람들인데 소현세자가 이제 청나라 좋다고 이제 뭐냐 물무제도 받아들이는 거야. 그리고 체면 이게 그 당시 조선사회에서 이제 그 세자가 거기 심양리에서 뭐 장사도 하고 그냥 별로 안 좋게 생각했겠죠. 그래서 소현세자가 돌아왔어. 그런데 이제 소현세자가 기록에 보면 연료시 기록에 보면 뭘 가지고 왔냐면 청나라 버독을 가져왔다고 해요. 그걸 봤는데 이제 그 인조가 열받아가지고 이제 뭐냐 던졌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맞아갖고 죽었다고 하는데 그건 이제 야사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돌아오자마자 뭐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린 거야. 병사돼버린 거죠. 네, 젊은 나이에. 근데 이제 죽을 때 이제 실록에 보면 양쪽에서 뭐 구멍에서 뭐 피가 나왔다. 그래서 뭐 독살당했다. 그런 설이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약간 이제 의문이 있긴 있는데 이 독살설을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강씨가 나중에 이제 뭐냐면
인조를 죽이려다가 했다 해갖고 또 죽고 사형받고, 그 다음에 그 강씨와 소현세제의 아들 한 3명이 있어요. 3명이 제주 갔다가 그 2명은 죽게 되고 석천이라고 해서 막내 그 아들만 남게 돼요. 예. 자, 그런 상황이야. 그러니까 석천은 이제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원칙을 따지면 소현세제가 죽으면 당연히 그 아들들, 그러니까 그 인조의 손자들에게 왕위를 넘겨줘야겠죠. 세손에게. 그게 아니라 누구를 시킨 거야? 복린대군을 시킨 거야. 그래서 복린대군이 뭐가 되는 거죠? 호종이 된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얘가 둘째 아들로 들어온 거야, 둘째. 그러면 조선전기 때는 크게 문제가 안 됐어요. 왜냐면 조선전기 때는 꼭 적장자가 아니어도 왕이 된 사람 많아요. 그 조선 왕실에 보면 적장자로서 왕이 등장한 사람 7명밖에 안 돼. 근데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이때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전쟁이 끝난 다음에 무슨 가치관이 강화되죠?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돼. 성리학적 가치관이 강화되면서 뭐가 강화돼요? 종법이 강화돼요. 종법에서는 왕위 계승에서, 집안의 왕위 계승이나 이런 것들에서 뭘 강조해서? 적장자. 그럼 얘는 보면 첫 번째 아들이 아니잖아, 지금은. 적자가 있고, 그 적자가 죽었더라도, 아니, 두 번째라도 적자였던 적손이 있는 거야, 지금. 그런 상태에서 복륜대군이 이제 호종을 즉위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종법의 위치에 보면, 입장에 보면 이거는 정통성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죠. 취약하죠. 예. 그런데 복륜대군이 죽고, 그 다음에 이제 호종이 죽은 다음에 누가 즉위하냐? 현종이 즉위해요. 그 현종이 이제 일어날 때 문제가 예송 논쟁인데 1차, 2차 예송 논쟁이고, 그러면 자기 아버지인 호종을 둘째로 볼 것이냐 첫째로 볼 것이냐 되게 중요한 부분은. 왜냐면 둘째로 볼 경우에는 이게 자기의 종법상 위치에서 볼 때는 상당히 정통이 약화된 거야. 왜냐면 누구나 존재가 있어요? 석현이나 존재가 있잖아. 아직까지 적손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정치적인 문제로 이제 비화돼 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여기는 이제 보면, 자, 그러면 1차 예송과 2차 예송을 보면 1차 예송은 이제 왜 일어났냐? 자, 호종비가 이제 사망을 했어. 호종비. 네, 그게 호종이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호종비가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때 이제 그 앞에 이제 인조가 뭐냐면, 먼저 1차에서 기해예송인데, 기해예송부터 설명할게요. 자, 기해예송은 이제 있는데, 호종이 사망을 했어요. 호종을. 그러면 호종이 사망했는데, 그때 인조의 그 계비가 뭐냐면, 계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호주의 뭐냐면, 그 계비를, 그 당시 계비가 자이대비인데, 자이대비의 복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가지고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남인하고 그 다음 서인 간에 논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그 남인들은 몇 년을 입도해 복상을 3년을 입어야 된다. 근데 서인들은 1년을 입고 간다. 결국에는 누구 설때 되겠죠? 1년설 이렇게 있고, 두 번째로는 자, 요 당시에 게이대부가 이제 있는데 그 호종의 며느리가 죽은 거야. 호종 게이대부가 자기 지금 젊은 나이에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일어났는데, 그러면 며느리 죽고 나서 게이대부가 자이대비가 자이대비가 그 당시 뭐냐면 뭐 몇 개월 있느냐 가지고 또 논쟁이 있었죠. 서인은 그 9개월 대공설, 그 다음에 남인은 1년설 기년설인데, 이번에는 다르게 남인이 승리했죠. 그래서 이제 가민예술이 남인이 승리되면서 그 한국 정치까지 이제 그 숙종 전까지, 숙종에 이제 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누가 집권한 거야? 남인이 집권하게 된 거죠. 예, 이런 이제 과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그러면 1차 예송하고 2차 예송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이 표에 보면, 자, 1차 예송의 계기는 호종예상을 달고 뭐냐면 인조의 그 계기인 그 자이대부의 복상 문제 가지고 이제 일어났죠. 서인은 1년설 기년설 주장했고, 또 남인은 3년설 주장했어. 그래갖고 있는데 결국엔 1년설이 채택됐고 남인이 실각이 됐고요. 2차 예송은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호종비가 사망을 하니까 그 당시 이제 인조의
갭이었던 자위 대비의 복제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서인은 9개월설, 남이는 1년설. 그래서 뭐가 선택했죠? 남이 선택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이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그 남이 승리하고 송시현이 유배를 당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인 처벌 과정에서 이제 강력파인 청난과 온건파인 탕나와 분열되죠. 그래서 누가 승리해요? 탕나와 승리해서 요때 이후부터는 탕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서인이 공존하는 그런 체제가 이어지죠. 그래서 둘째 예속 논쟁 결과 승리한 측이 패배한 측을 인정하고 다시 공존하는, 그래서 분당 정치가 실현되는 그런 측면을 보이게 되죠. 그러면 예속 논쟁의 이제 관점 차이를 좀 볼게요. 자, 예속 논쟁이 펼쳐진 과정에서 이 종법 문제 가지고 이제 한 거야. 이 종법을 절대적으로 볼 것이냐, 융통성 있게 볼 것이냐, 이걸 가는데, 서인들은 종법을 절대적으로 봤어요. 종법을. 주자가 입각한 그 종법을 절대적으로 보고, 그걸 원칙적으로 이제 원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했죠. 근데 이에 반해서 남인들은 종법을 중요시 여기되, 거기에 약간 육경 있죠. 육경의 체제를 적용하죠. 그래서 왕권을 좀 유리한 방향으로 융통성 있게 봤어요. 육경은 이제 뭐예요? 육경은 보통 이제 사서 오경이라 해갖고 그 오경이 있죠. 시서 예경, 역경, 춘추 이렇게 오경이 있잖아요. 근데 이 오경에다 그 당시 악경이라는 게 있어. 지금은 사라진 거지만 악경에서 육경이 되거든요. 근데 육경은 주로 한당 유학은 고대 유학을 의미해요. 고대 유학이나 한당 유학에서 되게 강조되는 건데, 그 한당 유학이나 고대 유학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 어디로부터 명을 받았다고 했죠? 천. 그래서 황제로부터 명을 받고 정치는 누구만이 할 수 있어요? 왕만이 할 수 있잖아. 황제만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성리학적 가치, 공치주의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육경을 불먹었다는 것은 신권보다는 뭘 강조시킨 거죠? 왕권을 강화시킨 거야. 그러면 그 당시 왜 남인들이 왕권을 강화시키려고 했을까? 그건 뭐냐면 서인보다는 남인이 상대적으로 뭐냐면 세력이 약했죠. 그러니까 남인이 입장할 때는 그 막대한 서인과 상대하려면 누굴 끌어다 상대할 수밖에 없어요. 왕. 왕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그에서 이제 남인도 같이 이제 왕권 밑에, 강력한 왕권 밑에서 그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서인과 상대하려고 보니까 서인이 신권을 강조한 데만 해서 남인은 왕권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서인의 논리적 근거는 이제 보면 뭐 건국대전, 국조대의 주자간의 이런 것도 있고, 남인은 고대 육경인데, 고대라는 건 예전의 그 의례, 그러니까 주례, 예기, 의례 이런 것도 있죠. 이건 예경이라고 하거든요. 예경. 예경은 3개가 있죠. 주례, 의례, 예기. 그래서 육경에 속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종법의 적용 과정에서 좀 서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돼요. 그래갖고 그 천하동례라는 것은 종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적용된다. 예라는 것은 이 말은 왕이나 사대부나 예라는 것은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거야. 그래서 왕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뭐는 그 똑같이 적용, 그 단지 차별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왕권과 신권의 차별성보다는 뭘 강조한다? 보편성.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제 이통기국서가 연결되는데 좀 설명하고, 근데 이에 반해 남인은 육경을 좀 이용해서 그 종법은 적용하되 그 왕자대 부동산에서 번칙 적용을 해요. 왕자대 부동산에서는 뭐냐면 왕의 예법과 그다음 사대부의 예법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또 왕은 사대부와 똑같이 종법을 적용해서 안 된다. 그래서 이 왕자대 부동사서 이런 것들이군요. 그래서 이제 벌칙 적용을 하려고 했고요. 자, 그다음 신문제 입장에서 볼 때는 그 이통기국서는 뭘 강조? 이의 불변성을 강조하죠.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신문은 다를지 몰라도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이의 보편성이 있어. 그러니까 그 본질적으로 뭐죠? 통등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노비가 양민이 되거나 서울이 혈통이 되는 정책들 추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노비 종국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호의적이죠. 근데 이에 반해서 남인 같은 경우에는 좀 뭐냐면 이기후발성이야. 이의 가변성이죠. 그래서 이가 발해서 기가 올mat할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죠? 이거는 사대부, 지배층이 되는 거고, 기가 발해갖고 이가 타는 건 뭐가 되는 거야? 범인이 되고 피지배층이 되는 거죠. 차별성을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신문제를 강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허울통이나 노비 속량에 소극적이고, 그 다음에 그 노비 종국법에 대해서 상당히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물론 요거는 이제 주의할 건 뭐냐면 이런 입장은 남인 중에 어떤 남인들 말할까요? 영남남인들이죠. 영남남인들. 근데 이 반에서 금기남인 같은 경우에는 신분제 차별 같은 걸 좀 반대하는 개선하려는 그런 입장인 거야. 자, 그다음 왕권과 신권의 관계를 보면 아까 얘기했처럼 서인은 신권, 그다음 남인은 왕권 이렇게 있고, 자 예송론제 그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게 이거 보죠. 그래서 1차 예송 기예송은 1년설, 남인은 3년설, 그래서 2차 예송은 9개월설, 1년설. 그래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누구하고 누구와 논쟁을 펼쳤냐면 야당의 그다음 야당이 실권이 없는 남인의 윤후하고 그다음 송시열 간의 논쟁이 펼쳐져. 그래서 이제 원래 이제 처음에 그 기해예송 때는 그 당시 이제 그 호종이 이제 승하하고 인조대의 개입이 자유되고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1차 예송을 이제 놓는데 송시열은 그 당시 이제 뭐라고 지금 1년복을 주장해. 1년복. 그래서 1년복이 맞다. 그래서 어디 현종한테 올리니까 처음에는 현종도 1년복을 하려고 했어. 근데 그게 반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남인이었던 남인의 중견 윤후가 반대를 한 거야. 예. 윤후가 이제 반대를 한 게 뭐냐면 의례 주소를 보니까 의례 주소 가시를 보니까 장자가 죽으면 정처 소생의 둘째 아들이 장자다. 그러니까 당연히 호종은 인조의 장자고 마땅히 모인 3년모는 3년복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송시열이 윤호의 존재를 또 반박하죠. 뭐라고 반박하니 되게 위험한 반박인데 사종지설 체의 부정을. 사종지설의 체의 부정인데 그 네 가지 경우가 있어. 이건 사종지설은 뭐냐면 부모가 자식상에 3년복을 입지 못한 네 가지 경우가 그 사종지설인데, 그래서 이제 네 가지를 드는데 그 중에 세 번째 경우가 있어요. 서자를 세워 후사를 잃을 때, 이것이 네 번째 경우야. 그러니까 이때는 3년복을 입잖아. 그럼 요때 서자는 누굴까요? 서자는 네? 호종이죠, 호종. 그럼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거는 서자는 호종인데, 물론 이 서자라는 의미가 이제 뭐냐면 송시대는 두 번째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 당시 서자는 뭐예요? 첩의자식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호종이 적장 떠나가지고 저희 장갈 떠나가 적장 떠나 적자도 아니라는 소리잖아. 상당히 뭐냐면 왕권을 위협하는 소리죠. 그것이 체의부정 바르지 못하다는 거야. 바르지 못하는 거. 자, 이런 위험한 발언을 하니까 이제 이거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이런 발언을 이제 뭐냐면 잘못하면 역모거든요. 그 왕권을 위협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인에서 그때 그냥 빨리 덮었죠. 그래서 건국대전이나 국조운해를 보니까 그 첫째나 둘째나 상관없이 자식은 1년설이다. 그래서 이제 뭐냐면 건국대전이나 국조운해에 보면 자식이 죽을 때는 부모가 1년 하다. 그래도 뭐 첫째나 둘째는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뭐냐면 헌종이 서인에서 그 입장을 받아들인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게 된 거야. 자, 뭐 이렇게 해갖고 있는데 2차 예송 때에 들어와갖고 이제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다 해가지고 다시 1년설에서 했다가 곧바로 반대를 위해서 뭐죠? 3년설 처음에는 이제 뭐냐면 그 9개월설을 하려고 했다가 남인이 반대로 했고 1년설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남인이 승리하게 되죠. 예. 그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송시열이 예전에 요 말 때문에 뭐냐면 다시 기항을 가게 돼요. 물론 나중에 복귀를 하지만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뭐냐면 2차 예송 이후에는 누가 정권을 장악하냐면 남인이 정권을 장악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이 정권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계속하다가 언제 다시 노로 넘어가죠? 경신하고 이제 노로 넘어가게 되죠. 자, 그러면 의미를 보면요, 성리학과 예학의 희망, 그 다음에 친가와 장자 중심의 가족제도 변화, 학파와 분당의 긴밀성, 신권의 성장, 그다음 양난 후에 국가 재건의 방법을 둘러싸고 이런 것들이 왕실 전례 문제에 포출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속 문제에 포출됐다는 거. 자, 그다음에 관련된 이제 형사평가 문제 볼게요. 106페이지.
106페이지 5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밑주신 기읍과 니은을 무엇이라 하는지 써보시오. 그리고 이항과 이의사상과 연결하여 기읍과 니은의 의미는 각각 한 줄 이내로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허목 등 남이는 왕실의 예는 사대부 예와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건 뭐죠? 왕자의 부동사서죠. 그래서 사대부와 왕의 예법은 다르기 때문에 왕은 좀 더 특이하게 번칙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것들 이제 얘기하고요. 송시효 같은 서인은 왕실도 사대부와 같이 주자결을 따라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해요? 천하동례라고 하죠. 예법은 뭐냐면 사대부나 왕이나 다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항과 이의사상 연결해서 기획과 니은의 의미를 쓰시죠. 기획은 이항사는 뭘 강조했죠? 이기호반사를 강조했죠. 이의 가병성. 그래서 이반을 경우에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대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기반할 경우에 범인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분적 어떤 차별성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이통기국성은 이의 불변성, 보편성을 강조하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신문제의 어떤 타파, 완화 이런 것들을 주장하게 되죠. 자, 요거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니베르 교과서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요 내용이 이제 어디에 있냐면 그 왕자 부동사서나 그 다음에 천하동례나 이런 것들이 7차에서 연구 경향이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한번 시간이 되시면 찾아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한국 정치를 보죠. 한국 정치. 자, 한국 정치는 이제 그 숙종 때 일어나는 정치인데, 이 한국 정치를 통해서 이제 한국이라는 건 일단 정의가 뭐죠? 한국은 그 정복에 주도했던 분당과 견제하는 분당이 정권이 계속 바뀌는 형상이야. 이게 이제 숙종 때 한국 정치인데, 숙종 외에도 뒤에 이제 경종이나 영종 때도 한국 정치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한국 정치 하면 대표님 숙종을 보죠. 숙종을. 자, 그러면 이제 이 한국 정치에 주도했던 사람은 누굴까요? 숙종이죠. 왕권을 중심으로 해서 정권이 뭐냐면 급격하게 바뀌는 그런 것들 이제 볼 수 있는데, 자, 한국 정치는 그 단순히 정치 사건이 아니에요.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냐면 사회 경제적 구조가 깔려 있어. 그래서 사회나 경제의 어떤 변화가 정치 형상을 뒤흔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한국 정치는 통해서 종전에 유지됐던 분당 간의 상호 견제 비판 체제가 어떻게 될까요? 붕괴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정치는 분당 정치의 말패기라고 불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에 한 것처럼 그 조선 정치사를 볼 때 5시기 나눈다고 했죠? 그래서 형성기, 그다음 분당 정치 절정기, 그 다음에 이 한국 정치를 계기해서 말패기로 들어가게 되죠. 야, 여기인데, 그러면 한국 정치가 이제 펼쳤던 사회 경제적 배경을 볼게요. 자, 17세기 말에 들어가면 이제 농업 생산이 향상이 되고, 장시의 발달과 화폐 유통, 특히 이제 요 화폐는 뭐죠? 상품 통보 같은 것들이 유통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 화폐 경제가 발달되고요. 자, 그리고 지주제나 신분제가 동요되고, 그 양반의 한촌 지배세력이 약화돼요. 자, 그러면 그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이때 이제 한촌 지배세력이 약화된 양반들은 이들은 이제 뭐냐면 구양계층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들은 신양, 그러니까 이제 여러가지 족보매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돈을 주고 이제 간직을 산다든지 등등 해갖고 등장한 이 신양계층하고 싸우게 되잖아요. 대표 향전. 그런데 싸움에서 누가 이기게 돼요? 신양계층이 지고, 신양계층이 이기죠. 그래서 구양계층이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 이상 한총사에서 뭔가 누릴 게 없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의 관심을 어디에 이제 관심을 갖게 되면 중앙정계에 관심을 해요. 그래서 중앙정계의 어떤 그 간직이나 요직, 권력에 관심이 있죠. 근데 이게 파이가 큰 게 아니라 한정돼 있죠. 근데 많은 사람, 그 양반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치고받고 싸우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냥
좀 뭐냐 파이도 되게 컸죠. 중앙정계도 있고 뭐 지방사회도 영향력 행사하니까 그 뭐냐면 나름대로 여유가 있었어. 근데 이제 사람들이 여유가 없는 거야. 왜냐면 한번 여기에서 패배를 하면 지방에서 이제 세력을 형성하지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어떻게 됐어요? 그 상대의 분단을 어떻게 하든 이제 죽이려고 하고 어떻게 말살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하죠. 그러면서 이제 요 과정에서 상대 분단을 인정하지 않고 사사가 다발해. 사사가 뭐냐면 사약이 다발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고 그 다음에 자기가 권력을 계속 유지하려면 누구와 손을 잡는 게 좋겠어요? 왕씨가 손을 잡는 게 좋죠? 왕씨가 손을 잡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야? 그 왕의 매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있고 특히 이제 권력을 확실히 지기 위해서는 또 군사권도 뭐예요? 장악하려고 했죠. 예.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특정 정당이 뭐냐면 권력을 장악하는 그런 형상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남인이나 그 당시 서인 또 노동들이 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일단 독재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치가 일어나고 결국에는 그 남인들이 이 한국 정치를 통해서 쫓겨나고 나중에 소론도 쫓겨나고 그 결국엔 누구만이 남죠? 노동세력들만 남죠. 그렇지만 이 노동세력들도 이제 그 안에서 그 몇 개 가문들이 뭐냐면 또 정권을 장악하죠. 그래서 일단 독재에서 다시 일문 독재로 넘어가는 세도 정치가 넘어가게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과정을 펼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 결과 권력을 장악하면 왕위 계승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정당이 이제 어떤 특정 왕을 지지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지지하면서 의리론에 대해서 분열이 일어나요. 누구한테 충성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경종은 소론이 충성하죠. 근데 이왕 영조는 노론이 충성이 되죠. 그래서 그 충성의 대상이 달라지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의리론의 분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3사 2조 전랑이 어떤 정치적 비중을 이제 감소하는데 3사 2조 전랑이 초심을 버리고 자기 당파의 이득만 대변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이들의 여러 가지 권한들이 없어지게 돼. 숙종이나 뭐 영종조 거쳐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여론이 3사나 2조 전량에서 형성되는 게 아니라 3사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면사에서 형성되죠. 근데 비면사들은 고위직 관료죠. 그다음에 문제는 조선 전기 때는 고위직 관료들을 누가 견제했어요? 중하위직 관료들이 견제했죠. 2조나 뭐 3사를 통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고위직 관료들이 모여있는 비면사에서 언론을 독점해서 이게 나중에 세도 정치의 어떤 배경이 되기도 하는데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면서 사람들이 이제는 그 명분보다는 17세기 중반까지는 성리학적 명분을 되게 강조했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이제 대송농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척하원이라든지 근데 이런 것들을 강조했는데 17세기 후반 들어가면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되니까 사람들이 명분보다 뭘 강조해요? 실리, 돈을 강조해. 그 영향을 봐. 돈 맛을 안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명분보다는 실리 중심의 사회로 바뀌게 됐다. 명분보다는 고치시고 그 니을이 오타예요. 거기 명분보다는 네. 그 다음에 이제 정치적 논쟁도 이 예동 같은 사상적인 문제보다는 자기 권력하고 관련되어 있는 그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에 필요한 그런 것들에 이제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군사력과 경제력 확보에 필수적인 군영장악 문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췄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한국 정치라는 것은 단지 정치적 사건이 아니에요. 그 정치적 사건이 아니고 그 사건 밑에 뭐가 깔려있죠? 사회경제 변화가 같이 있어. 구조가 같이 깔려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런 그 정치와 사회경제를 같이 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보는 그 관점이 뭐라고 했죠? 사회경제적 관점이라고 했죠. 예, 사회구조사. 예, 이것이 이제 그 분단 정치가 형성했던 그 시기나 그 다음에 분단 정치가 말표되어 붕괴됐던 시기나 다 그 밑에는 뭐가 깔렸다? 사회경제적 배경이 깔려있고 그러니까 하부 구조가 뭘 결정하는 거야? 마르크스 상부 구조에 결정하거나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한국 정치 내용을 볼게요. 한국 정치 내용.
정치는 이제 숙종 때 한국 정치는 경신한국하고 그 다음에 기사한국, 갑순한국 세 시기가 있어요. 네. 경신한국은 이제 숙종 6년에 있었던 건데 이 경신한국을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경신대축절이라고 해. 축절. 그러니까 경신대출적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거 왜 일어났냐면 그 당시 이제 이 경신대축절은 이제 경신한국 왜 일어났냐? 그 전에 가빈예송 이후에 2차 가빈예송 이후에 누가 실권을 장악하고 있었죠? 남인 중에서도 그 뭐냐면 서인들을 인정하는 탐난개들, 온건파들이 뭐냐면 그 분당 정치를 이끌었잖아요. 자, 근데 이제 이때 어떤 이 경신한국이 왜 일어나냐면 그 당시 이제 그 계기가 된 것은 허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허적. 남인의 영수였던 허적이 그 당시 그 왕의 허락도 없이 용봉차이를 뭐냐면 가져다 그 자기 개인 집에 어떤 뭐냐면 잔치집에 쓴 거야. 근데 용봉차이는 뭐냐면 용이 그려져 있는 청막이라는 뜻이거든요. 예. 근데 이 용봉차이는 상당히 중요해. 왕권을 뭐냐면 상징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지 멋대로 와가지고 왕의 업적은 뭐냐면 그 허락도 없이 썼단 말이야. 숙종 열받았겠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다 이 유학 사건이 나는데 그 당시 이제 열받은 가정에서 또 뭐냐면 그 서인들이 이제 꼬발린 거야. 허적의 아들 허건이 인주의 손자였던 복창군하고 복성군, 복평군, 상복이라는데 이들과 결탁을 해서 대흥상성 군인들을 끌어다가 영몰 끼얹다고 했다. 그러니까 이제 그 허적의 용봉차의 사건 때문에 그 기분이 상했던 숙종이 이걸 기하고 뭐예요? 영모 사건과 연결시켜가지고 자기 이제 감정이 벌써 평상시 안 좋았는데 영모 사건은 이제 확대시켜서 그 당시 이제 별로 조사하지도 않고 그 당시 그 관련자들을 다 사형을 시켜.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뭐 허적이나 윤호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남인 세력들은 이제 축출하죠. 그래서 많은 그 세력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경신한국 이후에 다시 실권 누가 장악을 하죠? 그 당시 이제 서인들이 장악하죠. 근데 이때부터 경신한국 이후에 이제 이 남인의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그 두 개 파로 나눠져. 하나는 이제 뭐냐면 그 남인들을 좀 뭐냐면 그 공정을 깨하자. 그 사람이야. 그 사람이 누구냐면 윤중이라는 사람이야. 윤중. 요번에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 있죠? 윤중이 있고 그 이제 있고 신리를 중요시하고 적극적인 북방객처럼 주장했던 윤중이 있고 그 다음에 노론에서 송시현 있죠. 송시현 뭐죠? 남인을 그냥 깔끔하게 해치우자. 강력하게 처벌하자고 주장하죠. 그래서 이 사람은 대의명분을 중시하고 그 다음 내수외양이나 민생안정 이런 것들을 강조한 세력들인데 물론 이 노론과 이제 소론의 이제 권력자은 요때는 완벽하게 뭐냐면 나눠지진 않아요. 요게 좀 생긴 거고 언제 확실히 갈려지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일이지만 그 경신한국 말하면 거기 그 두 번째 그 세 번째 한국이었던 그 갑순한국 이후에 완전히 갈려지죠. 아직까지는 공통된 그 남이나 적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위견 차이만 보일 뿐이지 그때는 완전히 갈려지지 않고 완전히 갈려진 것은 갑순한국 이후죠. 갑순한국. 자, 그다음 두 번째 한국은 이제 보죠. 자, 두 번째 한국은 이제 숙종 15년에 일어난 기사한국이에요. 기사한국. 자, 기사한국은 이제 뭐 때문에 일어났냐면 숙종이 그 당시 꽂혔죠. 누구한테 꽂혔어요? 장희빈한테 꽂혔죠. 그래서 장희빈인데 그 당시 이제 그 당시 잉여왕후가 원래 왕비였는데 잉여왕후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희비가 아들을 낳죠. 그 아들이 누구야? 나중에 경종이 되는 그 사람인데, 자, 그 경종이 장희비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하려고 했어. 그러니까 원자는 이제 태어나자마자 그 책봉하려니까 그거에 서인이 반대한 거야. 왜 반대했냐? 이 장희비는 어떤 세력과 연결됐냐면 남인 세력과 연결됐어요. 그러니까 반대를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 기분이 나쁜 그 숙종이 그 당시 반대했던 서인을 쳐내고 다시 장희비와 연결된 누굴 증명하죠? 남인 세력들 증명해요. 그래서 이 기사한국 계기해가지고 권력이 다시 누구한테 넘어가요? 그
남인들한테 넘어오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있는데, 자, 다시 물려난 이제 서인세들은, 이게 이제 뭐냐면 권력을 다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때 이제 인형왕후가 이제 왕비에 물려나갖고 이제 자기가 왕비가 됐던 건데, 그 유명왕비, 패비 인형왕비를 복위운동을 했나? 다시 왕비로 하자. 근데 이제 이에 대해서 장희비의 이제 실증을 느낀 숙종이 이제 인형왕비한테 조금씩 마음을 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이제 남인들이 이 복위운동을 탄압을 하니까 그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이제 그 당시 이제 장희빈한테 갔던 아니면 나갔던 숙종이 누구 표를 또 들어줘요? 서인세 표를 들어주고 장희빈을 다시 강등을 시키죠. 후비로. 그리고 나서 인형왕비를 다시 인형왕비를 왕비로 들어오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갑술당국이 일어나고 권력이 어디로 바뀌죠? 다시 남인에서 서인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서인이 완전히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 또 남인은 이제 어떻게 되죠? 중앙정계에서 쫓겨나게 돼요. 이들은 이제 다시 한국 이후에는 다시 중앙정계 복귀를 못해. 그리고 갑술한국 이후부터 이제 공동회적인 남인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둘이 이제 예전에는 노론과 소론 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완전히 갈라지게 되죠. 노론과 소론이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 한번 송시현이 나왔는데 이 재작년이죠. 그래서 송시현 졸기가 나왔어. 숙종실록에. 그래서 송시현하고 그 당시 윤중하고 사이가 안 좋은 내용을 정하는데 송시현의 당파가 뭐냐 어떤 문제가 있죠.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 송시현이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언제 죽었어요? 송시현은 기상국 때 죽었잖아요. 기상국 때 쫓겨나가고 기한 가다가 사망받고 죽었죠. 근데 완전히 소원과 노원이 갈라진 것은 언제 때요? 갑술한국 이후 때야. 갑술한국. 그러면 송시현 입장을 때 나중에 노론의 영수를 추앙을 받지만 그 당시에는 자기가 노론의 영수라고 알지 못했단 말이야. 그 당시엔 뭐죠? 서인이었어, 서인. 노론의 영수는 나중에 얘기고. 그래서 서인이 엄밀히 말하면 뭐냐면 답일 수 있는데 또 이제 노론도 답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해갖고 얘기인데 둘 다 맞게 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서인, 노론, 또 송시현은 또 뭐죠? 산림의 영수죠. 산림 영수. 그러니까 산당. 이것도 맞아요. 네, 그래서 노론, 그 다음에 소론, 산당. 노론, 서인, 산당.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좀 예민한 문제가 있었어. 그것 때문에 이제 그 게시판에서 이제 난리 나고 그랬는데, 이렇게 보면 딱 시험 끝나고 나서 답을 맞춰보잖아요. 근데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말끝 하나 가지고도 논쟁을 펼쳐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자기 말 안 들어주면 갖다 춘자가 붙이죠. 노론춘 서인춘 하면서. 이거 왜 그러냐면 제가 보니까 이것도 한국전체 비슷한 것 같아. 왜냐면 파이가 적잖아. 그래서 티오가 많이 뽑고 경쟁률 2대1이면 그런 문제도 없어요. 그거 다 인정해줘. 근데 경쟁률 10대는 넘어가고 파이도 적은데 어떻게 글을 쓰면 1점 차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논쟁이 상당히 격화되고 상대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어떻게 죽여야죠. 근데 1점을 받으려면. 근데 왜 거기 논쟁해봤자 점수는 안 올라가는데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딱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서인의 분할을 아까처럼 얘기한 것처럼 강신왕국 이후에 조금씩 분할가 일어났다가 완전히 분할된 것은 갑술왕국 이후다. 그래서 이제 노론과 이제 소론의 이제 분할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초창기 때는 원래는 이제 노론이 이제 정권을 장악을 해요. 네. 그래서 노론 정권을 장악하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나중에 노론이 정권을 장악하고 나서 경종 때는 누가 또 권력을 장악하죠? 소론이 권력을 장악하죠. 예. 그러다 영조가 이제 집권하고 나서 또 노론으로 권력을 장악하는데, 자, 경종 때 이제 보면, 경종 때 내용이 있나요? 영조 다음에 이제 그 전에 경종인데, 자, 요거 좀 얘기를 할게요. 여기는 없네. 안 적어놨네. 경종 얘기를 좀 해야지 이제, 인데, 경종은 누구의 자식이죠?
장희빈의 자식이죠. 숙종의 자식은 당연한 거고 어머니가 장희빈이잖아요. 그래서 장희빈이가 이제 뭐냐면 경종을 낳고 나중에 이제 경종이 이제 10대 때 나중에 그 사약을 받고 죽잖아요. 장희빈이가. 그래서 이제 경종이 즉위를 했는데 이 경종은 그 세자이면서 그 지위가 상당히 불안정했어. 왜냐면 이제 그 숙종이 장희빈을 싫어했고 경종도 별로 안 좋은 것도 안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 숙종이 말년에 그 좀 뭐 지단을 않게 되니까 경종이 이제 그 대리청정을 시켰거든요. 네, 세자한테. 자, 그러니까 제일 반대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소논이야. 왜냐면 소논은 경종을 밀고 있었어. 그 당시 노논이 집권하고 있었고, 근데 노논이 대리청정 찬성해. 왜냐면 경종이 이제 대리청정 하고 보고 실수하면 그 뭐냐면 탄핵을 해갖고 물러나게 한 다음에 누굴 왕으로 만치려고 했냐면 영인군이었던 영조를 왕으로 만치려고 했죠. 그런데 그 경종이 의외로 실수 없이 정치를 했어요. 이제 또 숙종도 이제 말년에 그냥 너 경종 해라 하면서 유언 남겨 죽게 되니까 이제 경종이 왕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경종이 몸이 약했어요. 몸이 약하고 이 사람 집권 기간이 4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애를 못 낳는 거야. 애를. 그래서 이제 그 경종 고자설이라고 그 있는데 야사에 보면 경종이 이제 장희비가 이제 뭐냐면 사사를 받을 때 그 사역을 할 때 그때 경종 그 옆에 있었나 봐요. 울고 있는 경종이 있는데 경종이 부다를 잡고 네 아버지처럼 되지 말라 하면서 막 부다를 흔들어가지고 고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 믿지 못하는 얘기고 이거 노동계의 그 당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믿을 수 없는 거야. 어머니가 그래도 그렇지, 뭐, 아들 부단을 갖고 고자 만들었다는 게 많이 되겠어요. 그 부단을 그걸 가지고, 흔들었다는데, 그 옆에 있는 사람 가만히 있겠어,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고. 하여튼 경종이 그 몸이 약했고, 호사가 없으니까, 그 나중에 이제 자기 동생을 제도 세우죠. 그래서 이제 영인군이 영조가 그 다음에 뒤를 잇게 되는데, 경조가 초창기 때 이제 그 집권세력은 노논이었어. 노논이 이제 있는데, 근데 노논하고 이제 소논이 대립이 격화됐어. 그래갖고 이제 그때 왕위 계승 문제와 왕위 계승 문제 아까 전처럼 노논이 이제 그 세자가 없으니까 경종 보고 그 당시 아들 못 나니까 누굴 왕세자를 세우라면 영조를 왕이 세워라.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경종이 그 말 듣고 영조를 세웠는데 또 당신 물려놔라. 그래서 영조가 대리충청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좀 기가 막힌 거죠. 자기도 왕인데. 화가 나가지고, 그때 이제 뭐냐면, 그 당시 노논세력을 쳐냈어요. 이게 뭐냐면, 신축한국이죠. 또 한 번 해갖고, 이때 이제 소논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자, 이때 소논이 본격적으로 또 뭐냐면, 노논을 탄압을 해요. 그래갖고, 인이옥사라는 게 있어요, 인이옥사. 그 다음에, 2년에 이제 했던 것들인데, 그 인이옥사를 일으켜요. 인이옥사는 뭐냐면, 그 당시 노논 사대신이 있어. 노논 사신. 그 이인영이나 뭐 조태제나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짜가지고, 그 왕을 죽이려고 했다. 상급수를 이용해갖고. 이게 묵고동이라는 사람이 고변을 한 거야. 그래갖고 이걸 계기로 해갖고 또 그 당시 노논의 사대신이 사형을 먹고 죽게 돼요. 그래서 앞에 있는 신축한 국가, 그 다음에 인이옥사, 앞글자를 따서 이걸 뭐라고 하죠? 신임사화라고 하죠. 신임사화. 그래서 이걸 계기로 완전히 이제 노논에서 뭘로 넘어갔다 권력이 소논 넘어가죠. 그럼 노논 입장할 때는 소논들 이제 당했잖아요. 근데 노논을 뒷받침했던 사람이 누구죠? 영조죠. 그러니까 영조가 집권하자마자 노논이 다시 복귀를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인데, 그래서 이 경종 때 이제 내용들을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경종이 이제 결국에는 죽게 되잖아요. 죽게 되기 전에 그 영조가 그 당시 이제 그 형이 이제 몸도 약하고 이제 힘도 없으니까 게장하고 감을 같이 올리죠. 근데 게장과 감을 먹고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죽게 돼. 그래서 이제 그 무슨 설이 이제 하냐면 영조가 그 당시 경종을 죽였다. 독살했다. 왜냐면 게장과 감은 이제 뭐냐면 상극인데 그걸 일부러 올려가지고 죽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제 영조 독설에서는 이게 팩트인지 가짜뉴스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일단 그것을
많은 사람이 믿게 되는 거야. 특히 어떤 세력들이 그걸 받아들일까요? 영주를 반대했던 세력들, 특히 남인가 소선세력 중에 영주를 반대했던 세력들이 그걸 계속 믿고 나중에 이인재난이나 나주개서 사건이나 그런 걸 보면서 막 뒤흔들죠. 영조의 왕권을. 그래서 영조가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골치가 아팠어요. 그래서 영조가 탕평정치를 이제 했는데 나중에 막판에 노동 중심의 정치를 하고 소론과 남이를 쳐내잖아요. 그게 이제 계기가 됐던 나주 개소 사건인데 그때 이제 반대쪽에서 항상 내세우는 게 뭐냐면 영조가 누굴 죽였다는 거야. 경종을 죽였다. 그래서 영조는 왕이 아니다. 우리는 오직 왕은 누구만 모시겠다. 경종만 모시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냐면 충성의 대상이 달라지는 그런 문제점이 형성이 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을 좀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영조의 정치를 넘어갈게요. 자, 영종주의 정치를 무슨 정치라고 하죠? 탕평정치라고 하죠? 분당 정치가 말피화되고 일당 독재하면서 분당 간의 싸움에서 왕권이 약화되니까 왕권이 이제 분당의 자율적인 어떤 조절이 안 되니까 직접 개입을 해갖고 정치 세력의 어떤 재편을 깨했어요. 이게 이제 탕평정치라고 이제 해놓은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탕평정치 내용이 영종주의 정치의 주요 내용이에요. 근데 영조하고 정조의 탕평정책은 좀 다르죠? 영조의 탕평정책은 뭐예요? 왕론 탕평이죠. 근데 정조의 탕평정책은 중론 탕평이죠. 이런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시험 문제는 영조와 정조 중에 어디에서 많이 나오냐면 정조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조에서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영조는 가끔마다 예전 법정과 관련돼서 연계돼서 문제 나왔고 그랬거든요. 근데 영조도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 영조도 중요한 왕이니까. 예. 자, 근데 잠깐만 탕평정치에 넘어가기 전에 한국 정치와 관련된 형사평가 문제를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자, 113페이지 펴보세요. 자, 113페이지 1번 문제 볼게요. 조성기 때. 자, 가의 사회경제적 사상적 배경을 써보고 가의 정치 영향을 두 가지로 말해보시오. 요 가가 정치의 역사적 의미를 말해보시오. 했는데, 자, 분당 정치와 분당 사이의 견제와 균형을 깨고 전국을 주도하는 분당과 견제하는 분당이 급격하게 변하는 전국이 있었는데 이걸 뭐라고 하죠? 한국 정치죠. 숙종이 주도한 한국 정치인데, 자, 그러면 한국 정치 배경을 뭐라고 써야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한국 정치의 사건은 정치 사건은 뭐가 깔려있다 했죠? 경제, 사회적 어떤 사상적인 어떤 배경이 깔려있죠? 그 내용을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정치의 영향.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한국 정치의 영향에서 전국을 주도하는 세력들이가 주도하지 않는 세력들이 급격하게 변형되면서 어떤 특정 당은 이제 공존을 하지 않고 일단 독재를 하고 사사가 다발하고 분당간의 어떤 것들을 이제 인정하지 않은 그런 형상들이 나죠. 이것이 왕권을 위협하니까 나중에 영종조 때 뭐가 되냐면 탕평론을 제기하게 됩니다. 물론 숙종 때 탕평정책이 있긴 있는데 조제보험을 따고, 근데 이제 숙종 때 탕평정책은 평당정책 때문에 안 됐고 실제로 영조와 장조에 들어서 이제 탕평정책을 추구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의미는 분단의 말패라기보다는 당시 시대는 폭력은 어떤 분단정책의 안정을 깨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고, 18세기 탕평정책이 발현된 여러 변화의 시발을 볼 수 있다. 의미는 이제 지도서에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보통 통면을 말패하라고 보는데, 요거는 좀 긍정적인 의미를 갖다 붙인 거예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126페이지 49번 문제 볼게요. 자, 이건 한국정치 3개의 사건명을 쓰는 건데, 자, 기획과 디귿의 사건 명칭을 써보고 니은의 사건의 발달 원인이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요 기읒과 니은의 사건으로 죽은 남인과 서인의 대표 정치인을 각각 써보시오. 또 한국 정치의 문제점을 두 가지로 말해보시오 있는데, 자, 1680년 한국이 남인 일파가 서인에 의해서 대거 축출한 사건. 이걸 그 경신 대축출이라고 하죠. 이걸 무슨 사건이죠? 경신왕국이죠. 경신왕국. 예. 그 다음에 그 니은은 다시 남인이 서인을 못하고 집권을 했는데, 이게 이제 무슨 사건이에요? 기사왕국. 기사왕국 일어난 건 장희비의 아들을 원자로 책봉할 것이냐 가지고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은 서인이 남인을 못하고 다시 잡았죠. 이건 이제 마지막 항국이었던, 그 숙종 때 마지막 항국이었던 갑술왕국이죠. 그래서 갑술왕국 이후에 이제 남인이 아주 정치적으로 몰락을 해서 어디 쪽으로 가요? 영남 쪽으로 가죠. 영남 남인 쪽으로 보수가 되기 시작하는데, 자, 그 과정이 있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잉여왕후와 그 다음 장희빈이라고 대입구도 이런 것들이 이제 형성이 됐죠. 그래서 니은의 사건 발달, 아까 얘기했죠. 원자 책봉 문제, 서인을 몰아내고 이제 집권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그 서인과 남인의 영수가 죽게 돼요. 이 한국 정치가.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경신왕국 때 이제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윤유죠. 윤유는 그 누구냐면 송시호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서희가. 그래갖고 이제 송시호를 뭐라고 했어요? 윤유를 뭐 사문난적이라고 했잖아. 성리학적 가치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이라고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송시호이 그 윤을 죽일 때 이제 사람이니까 윤호가 이제 죽으면서 하는 말이, 내 의견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건데 왜 그 의견이 다르다고 이렇게 죽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다음에 그 이상한국 때 죽은 사람 누구예요? 송시열이죠. 그래서 송시열이 사사를 내니까 이제 그 서인 측에서 이제는 그 사서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송시열이 사약을 받고는 왕에게 이제 전하고 나서 떳떳하게 사약을 먹었다 그랬는데, 거기에 대해서 남인은 뭐냐면 사약을 안 받으려고 온갖 몸부림 치다가 결국 입을 벌리고 나서 강제 먹어서 죽였다. 그래서 송시열의 어떤 모습을 아주 비참하고 비굴한 모습을 이렇게 그렸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죠, 그거는. 자, 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에 한국 정치의 문제점. 한국 정치의 문제점이 이렇게 쭉 있죠. 분당의 원칙이 붕괴되고, 일당 정지화가 되고, 말폐화되고, 그리고 정치적 전제에서 사라지고, 그리고 나라 이익보다 자기 당파 이익을 내세우고, 그 다음 권력을 지속하고, 약간 왕위 계승 문제까지 개입을 했고, 왕권 이유매죠. 그래서 왕위 계승 문제에 따라서 거기에 개입되면서 그 왕위 계승 문제가 이제 정파적 문제가 생긴 거야. 그리고 예전에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뭐야? 예를 들어갖고, 그 경종에 즉위하는 과정, 그 다음에 경종에서 영조가 즉위하는 과정, 이런 것도 있고, 특히 이제 영조가 즉위하는 과정에서 이인자의 난이 초기 때 일어났죠. 그 이인자의 반대색, 난을 일으켰던 세력들은 누굴 내세워요? 경종을 내세우죠. 경종이 억울하게 독살당했다. 그런 것들을 내세운단 말이야. 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좀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천재교과서에서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천재교과서 137페이지 한번 볼까요? 자, 137페이지 보면 숙종 때 한국 정치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그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그 다음 분요? 숙종 때 한국은 세 차례 발생하였다. 1680년 처음 한국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남이 일파가 서인에 의해 대거 축출된 사건이었다. 경신왕국. 숙종이 예송에 승리하여 정권을 쥐고 있던 남인을 경계하는 모습을 보이자 서인들은 남인이 영모를 깨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 일에 남인의 다수가 연루되어 윤유를 비롯한 수많은 남인이 처형되고 관직에서 쫓겨났다. 이후 서인은 쫓겨난 남인에 대해 처벌 문제를 둘러싸고 강경파인 노론과 인권파인 토론으로 나뉘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요거는 위견 대립만 있었지, 완전히 분열된 것은 그 갑순왕국이에요. 요때 이제 분열 조짐이 있었던 거죠. 예. 경신왕국으로 축출된 남인은 1689년에 원자를 정하는 문제를 계기로 서인을 몰아내고 집권하였다. 기사왕국. 당시 서인의 우두머리였던 송시열은 남인 출신 소위 장씨의 아들을 왕비의 소생이 아니라 하여 원자로 정하는 것에 반대하였다. 숙종은 송시열을 유배하였다가 처형하였다. 이로써 서인 정권은 무너지고 남인이 다시 정권을 잡았다.
기사왕국의 여파로 인여왕후가 물러나고 희빈장씨가 왕비의 자리에 올랐으나 점차 숙종의 신임을 잃어가면서 결국 남인 세력이 서인의 반격으로 물러났다. 갑수왕국. 네. 그래서 읽고 좀 쉬었다가 탕평 점수 좀 할게요.